비자림 숲의 요정들. 옛날 제주도 비자림 숲의 깊은 그늘 아래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요정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요정들은 숲을 지키는 수호자였죠. 키는 손가락만 했고 날개는 이슬에 젖은 비단결처럼 투명했어요. 이름도 아름다웠어요. 솔비, 노룻빛, 달무리, 숲의 자연을 닮은 이름들이었어요. 비자림 숲은 낮에도 조금 어두컴컴하고 고요 속에 바람이 잎새를 스치며 속삭이는 듯한 신비로운 곳이었어요. 이 숲을 찾는 사람들은 그 신비로움에 늘 감탄했지만 정작 이곳을 지키는 요정들의 존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의 평화를 깨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인간들이 비자림 숲을 가로질러 커다란 도로를 내겠다고 숲으로 들어온 거예요. 요정들은 처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조용히 숲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나무들이 하나 둘 베어지기 시작하자 요정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솔비야, 이거 봐. 우리 가장 오래된 비자나무가 쓰러지고 있어. 노룻빛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솔비는 나무 끝에서 아침 햇살을 모으고 있다가 급히 날아왔죠. 이럴 수가. 이 나무는 우리가 100년 동안 돌봐온 건데. 인간들이 뭘 하려는 거지? 왜 이렇게 갑자기? 달무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마도 여기 도로를 낼 모양이야. 솔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숲이 망가질지도 몰라. 요정들은 긴급히 모여 회의를 열었어요. 솔비가 먼저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 힘만으론 안 돼. 인간들이 우리를 못 본다고 해서 우릴 무시하게 놔둘 순 없어. 그럼 어떻게 하지? 노룻빛은 슬픈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솔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우리 힘을 합쳐 비자림 숲의 목소리를 인간들에게 들리게 만들어보자.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숲의 소중함을 알려야 해. 다른 요정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요정들은 마법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비자림 숲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어요. 요정들은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모여들었죠. 그곳엔 한 번도 햇빛을 받아본 적 없는 오래된 연못이 있었어요. 달빛이 반짝이며 연못 위로 비칠 때 요정들은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숲의 숨결을 모아라. 나뭇잎의 속삭임을 퍼뜨려라. 솔비가 작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자 연못 속에서 은빛 물결이 일렁이며 하늘로 솟구쳤어요. 그 순간 숲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나무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여기서 멈춰야 해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해져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숲에 들어온 사람들은 쓰러진 나무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십니까? 이 나무를 베는 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요정들의 마법 덕분이었어요. 비자림 숲이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사람들에게 그 존재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도로 공사를 멈추자는 의견이 점점 커졌어요. 뉴스에도 비자림 숲이 등장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숲을 지키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요정들은 한숨을 돌리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노력으로 숲을 지킬 수 있었어. 노룻빛이 기뻐했어요. 그래도 아직 안심하긴 빨라. 인간들은 금방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계속 숲의 이야기를 전해야 해. 달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인간들이 완전히 느끼게 해야 해. 그날 이후로도 요정들은 계속 숲의 소리를 퍼뜨렸어요. 바람에 실려 나뭇잎들은 노래했고 밤이 되면 작은 반딧불처럼 요정들의 빛이 사람들에게 속삭였어요. 숲은 단순한 나무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이 숨쉬는 집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자림 숲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보호받는 공간이 되었어요. 숲속 깊은 곳에서 요정들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날아다녔어요. 그들의 날개는 아직도 이슬처럼 반짝이고 숲은 여전히 비밀스러운 숨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꽃 피는 항아리. 옛날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햇살 아래서 빛나는 오래된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는 할머니가 직접 고운 흙과 정성으로 빚어서 만들어낸 소중한 그릇이었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된장, 고추장, 간장을 품으며 할머니의 손길 속에서 집안의 귀한 보물이 되었어요. 항아리 속에서 숙성된 맛있는 장들은 늘 온 가족의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참 좋다. 내가 품고 있는 고추장의 향기가 이렇게 멀리 퍼지다니. 항아리는 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고추장과 된장이 항아리 속에서 익어갈 때마다 그 매콤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전해졌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즐거워했어요. 역시 할머니네 된장은 최고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다니 난 참 행복한 항아리야. 항아리는 매일 아침 새벽녘의 햇살을 맞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이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이었어요. 마당에서 뛰어놀던 동네 아이들이 항아리 곁에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이 항아리 안에 된장이 있대. 정말 한번 열어서 냄새 맡아보자. 아이들은 까르르 웃으며 항아리 주변을 휙휙 돌다가 그만 한 아이가 발로 항아리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항아리는 비틀거리며 흔들리더니 이내 땅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어요. 어쩌지? 우리 큰일 났다. 도망가자. 놀란 아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던 항아리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난 끝났어. 항아리는 슬픔에 젖어 속으로 울었어요. 이제 더는 된장을 품을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 도움도 줄 수 없겠지? 쓸모없는 깨진 항아리가 되고 말았어. 항아리는 밤새도록 한숨을 내쉬며 마음 아파했어요. 차갑고 쓸쓸한 밤 하늘 아래 달빛조차 항아리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당으로 나온 할머니가 깨진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아이고, 우리 항아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할머니는
잠시 항아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곧 조심스레 깨진 조각들을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항아리를 버릴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예쁜 항아리야.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예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깨진 항아리 조각을 닦고 조심스럽게 흙을 담아 그 안에 꽃씨를 심었어요. 항아리는 처음엔 깜짝 놀랐죠. 할머니, 제가 이제 고추장이나 된장을 품을 수 없는데 정말 저를 계속 쓰실 거예요? 그럼 넌 여전히 내게 아주 귀한 존재예요. 이번엔 예쁜 꽃을 품어보는 건 어떻겠니? 네가 품은 꽃이 피어나면 온 마당이 더 환해질 거예요. 할머니의 다정한 말에 항아리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내가 꽃을 품는다고? 그게 가능할까? 항아리는 스스로 의문을 품으면서도 조금씩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항아리 속에 심어진 꽃씨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어요.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할머니의 정성 어린 물주기 덕분에 싹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나더니 어느새 화려한 꽃송이를 피워냈어요. 붉고 노란 꽃들이 항아리 속에서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어머나, 이건 뭐야? 깨진 항아리에서 이렇게 멋진 꽃이 자라나다니.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를 보며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쁘다. 이 항아리가 다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하다니 정말 놀랍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항아리는 부끄러우면서도 행복했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항아리는 꽃들과 함께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항아리 옆에 앉았어요. 이제 너는 우리 집 마당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보물이 됐어요. 참 고맙구나. 항아리는 바람에 몸을 맡기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도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다시 소중히 여겨주셔서요. 그날 이후로도 깨진 항아리는 마당 한편에서 꽃을 피워내며 온 마을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물했어요. 항아리는 깨졌어도 새로운 역할을 맡아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눈 이야기. 깊고 푸른 숲 한가운데 누구보다 멀리, 누구보다 빠르게 세상을 내다보던 타조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람눈이었죠. 바람눈은 커다란 키와 날카로운 시야 덕분에 숲속 동물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어디 멀리서 위험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알아챘고 숨은 꽃들이 피어나는 곳도 찾아내곤 했거든요. 저 멀리 해지는 언덕에 빨간 꽃밭이 생겼어. 모두 함께 구경 가자. 바람눈이 목을 쭉 뻗어 외치면 숲속 동물들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함께 그 아름다움을 즐기러 나갔죠. 하지만 어느 날 바람눈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상하게도 그의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먼지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잠깐 눈을 감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이젠 바로 앞에 있는 나무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바람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자 그의 자신감도 점점 사라졌어요.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가장 멀리 보는 능력을 잃었으니 이제는 숲속 동물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이제는 나가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바람누는 자신의 둥지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바람눈의 둥지는 조용해졌어요. 밖에서 들려오던 동물들의 발자국 소리, 웃음소리도 이제는 멀게만 느껴졌죠. 둥지 안에는 바람눈의 한숨소리와 투덜거림만 가득했어요. 밖은 이제 나와 상관없어. 내가 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나가겠어. 그의 마음은 구름 낀 하늘처럼 우중충했지요. 하지만 바람눈의 가족들은 그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바람눈의 동생 작은 타조 모래별이 가장 먼저 움직였죠. 모래별은 조용히 둥지로 찾아와 말했어요. 형, 우리가 꼭 봐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함께 걷고 바람을 느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거잖아. 그러나 바람눈은 동생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여기 있을 테니 나를 내버려둬. 모래별은 슬픈 눈으로 형을 바라보다가 다른 가족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눈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모래별은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반짝였어요. 맞아. 형이 멀리 볼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형의 눈이 되어줄 수 있잖아. 그렇게 바람눈의 가족들은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바람눈의 둥지 문 앞에 그의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모래별, 어머니 타조 바람꽃, 아버지 타조 별구름까지 모두가 나란히 서 있었죠. 형, 우리랑 같이 나가자. 싫어, 난 여기 있을 거야. 그러자 어머니 바람꽃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네가 눈을 잃었다고 해서 세상을 다 잃은 건 아니야. 바람 누나, 가족들이 있지 않니? 우리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보렴. 아버지 별구름도 묵직한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란다. 바람눈, 너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아들이야. 우린 너와 함께 할 거야. 바람눈은 가족들의 따뜻한 말에 마음 한구석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머뭇거렸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뭐해. 나는 아무것도 못 볼 텐데. 그때 모래별이 활짝 웃어주었어요. 그러면 내가 형의 눈이 되어줄게.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걸 형에게 전해줄 거야. 형은 그냥 나랑 같이 걸으면 돼. 어때? 바람눈은 잠시 고민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 번만 나가보자. 가족들과 함께 바깥 세상으로 나선 바람눈은 처음엔 여전히 긴장했어요. 하지만 모래별이 그의 옆에 서서 발걸음을 맞추며 설명하기 시작했죠. 저기 오른쪽에는 노란 나비가 날고 있어. 정말 예쁜 날개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왼쪽엔 들꽃이 피어 있어. 저기 토끼들이 풀밭에서 뛰어놀고 있어. 모래별의 생생한 묘사는 바람눈의 마음에 작은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는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풍경을 그릴 수 있었죠. 그러자 점점 발걸음도 가벼워졌어요. 바람누는 서늘한 바람을 느꼈어요. 바람이 이렇게 기분 좋았던 걸 왜 잊고 있었을까? 가족들과 함께한 그날 바람누는 오랜만에 크게 웃었어요. 더 이상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해도 그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 후 바람누는 숲속 동물들과 다시 어울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그의 눈이 되어 주었고 마음이 활짝 열린 바람누는 예전보다 더 넓은 세상을 느낄 수 있었죠. 내가 가장 멀리 본 건 결국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이었어. 바람누는 이렇게 생각하며 행복하게 숲속에서의 나날을 보냈어요. 다름이 주는 특별함. 리아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에요. 리안의 엄마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이 넘었고 아빠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에요. 리아는 갈색 피부와 까만 눈, 그리고 윤기 흐르는 까만 머리카락을 가진 아이이고 그의 밝은 미소는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항상 좋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종종 어려움이 있었어요. 리아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가끔 놀림을 당하곤 했죠. 리안, 너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매? 필리핀에서 햇볕에 타서 그래? 너희 엄마는 한국말 왜 그렇게 이상하게 해? 리아는 처음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엄마는 필리핀에서 왔어. 필리핀도 정말 멋진 곳이야. 하지만 반복되는 질문과 놀림에 리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혼자 방에 있을 때면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곤 했어요. 어느 날 리안은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아이들이 자꾸 나를 이상하다고 해. 왜 우리 엄마는 필리핀 사람인 거냐고, 왜 우리랑 다르게 생겼냐고 물어봐. 엄마는 리안을 꼭 안아주며 조용히 위로했어요. 리안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걸 잘 모르면 무서워할 때가 있어.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넌 2개의 멋진 문화를 가지고 있어. 필리핀과 한국 둘 다 너의 소중한 일부란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돼. 리아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그럼 내가 특별한 거야, 엄마? 그럼, 리안, 너는 필리핀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모두 알고 있는 특별한 아이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건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그날 저녁, 엄마는 리안에게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푸른 바다, 따뜻한 사람들,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까지. 리안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엄마, 언젠가 필리핀에 가보고 싶어. 할머니 집도 보고 싶고 엄마가 말한 바다도 보고 싶어. 그래, 꼭 가자, 리안. 거기 가면 너도 그곳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학교에서 문화 발표 수업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각자 자신의 문화나 가족에 대해 발표해 보라고 하셨어요. 리아는 조금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필리핀과 한국 두 나라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어요. 발표 전날 밤 엄마와 함께 발표 내용을 준비했어요. 리안, 네가 필리핀의 축제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거야.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줘. 친구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엄마, 나도 친구들이 우리 문화를 더 잘 알았으면 좋겠어. 발표날, 리아는 교실 앞에 나가서 필리핀의 아름다운 자연과 축제,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발표를 마친 후 교실은 조용해졌다가 곧 친구들이 손을 들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에는 그런 축제가 있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필리핀 음식은 어떤 맛이야?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필리핀 음식은 정말 맛있어. 특히 아도보란 음식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나중에 한번 꼭 먹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리안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리안에게 다가왔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은 리안을 둘러싸고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리안, 필리핀에서는 무슨 언어를 써?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뭐야? 리안은 친구들에게 필리핀의 전통 음식과 축제, 그리고 언어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친구들은 리안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리안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꼈던 그 다름이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흥미로운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며칠 뒤 학교에서 세계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어요. 리아는 엄마와 함께 필리핀 전통 의상을 입고 필리핀의 전통 노래와 춤을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렇게 손을 움직여 보세요. 이게 필리핀 전통 춤이에요. 리안은 친구들에게 동작을 보여주었어요. 친구들은 리안이 준비한 음식도 맛보고 함께 춤을 추며 즐거워했어요. 리안의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는 리안에게 다가왔어요. 리안,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필리핀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 너희 엄마도 너무 멋지신 것 같아. 고마워, 수진아. 우리 모두 다르게 생기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날 이후 리아는 학교에서 더 이상 자신을 다르게 느끼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교는 더 따뜻하고 재미있는 곳이 되었어요. 리아는 이제 자신이 가진 두 문화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다름이 자신과 친구들 모두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리안에게 다가왔어요. 리안, 다음에 너희 집에 가도 돼? 너희 엄마가 해주신 필리핀 음식 정말 맛있을 것 같아. 물론이지. 엄마도 너희가 오는 걸 정말 좋아하실 거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필리핀 음식도 먹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자. 그렇게 리안과 친구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들은 그 다름이 오히려 우정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깨달아갔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